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구학2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쭉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어려운 문항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1번부터 20번까지 다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항상 이렇게 점검하는 거, 시험 보고 나서 점검하는 거 잊지 마시면서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요, 앞쪽 부분은 좀 쉽고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문제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거는 구리전선과 유리컵이 나오고 있네요. 그린 가와나는 광물 자원을 실생활에 이용한 예입니다 라고 하고,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광물 자원이고요. 구리전선의 원료가 되는 건 당연히 구리가 되겠고요. 유리컵이라고 했는데 유리겠죠. 규사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구리나 규사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자, 옳은 설명 찾아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읽으면서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볼게요. 자, 가의 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구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구리 전선을 쓰고, 자, 그리고 막 버리지 말고요. 어디 갖다 주게 되면 이 구리를 녹여서 다시 전선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전선 같은 거, 특히 금속 광물 자원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시 녹여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시광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뽑아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다시 쓰는 거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요. 꼭 재활용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맞습니다. 두 번째, 나가 되겠죠. 유리컵입니다. 유리컵의 원료 광물에는 아까 규사라는 말을 썼는데, 자, 규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석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성분이 되겠죠. 잘게 이렇게 갈아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석영이 들어 있습니다. 주 성분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니은도 어때요?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와나의 원료 광물은 모두 금속 광물입니다. 자, 여기는 금속이라고 할 수 있죠. 구리니까 뭐예요? 금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규사. 주 성분은 누구라고요? SiO2, 석영이 되기 때문에 SiO2는 금속 광물 자원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어떤 보기가 되겠습니까? 틀린 보기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라 그런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구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충운형이다, 하나는 적운형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정확하게 읽어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그린 가와나는 적운형 구름과 충운형 구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순서대로 나타낸 건지 순서가 없는 건지, 혹은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충운형이라고 했고 하나는 적운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수평으로 쭉 펼쳐져 있죠? 자, 이게 바로 누구예요? 충운형입니다. 자, 충운형의 구름. 대기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때 대기가 상승 또는 하강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때 구름이 좀 수평으로 펼쳐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겠고, 오른쪽으로 좀 수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죠? 자,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적운형 구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운형과 적운형과 충운형이 구분됐으면 보기를 보면서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뭐라 그랬죠? 가는 적운형 구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에서는 틀린 보기 되겠죠? 충운형. 수평으로 이렇게 발달된 거 여러분들 충운형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는 불안정한 기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연직으로 운동이 제한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은 상승 기류를 타고 많이 올라간 느낌이 되겠고,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기에서 보듯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주로 불안정하다,
주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지 않았고요. 자,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주로 어떠한 기층에서 안정한 기층에서 잘 발달될 수 있는 구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맞는 보기 해주시고요. 자, 대기 연지 운동은 이라고 합니다. 누가 활발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활발한 거예요? 가보다는 나가 활발한 거죠. 자, 디귿 보기에서 나가 가보다. 나가 가보다. 활발하다. 자, 나가 활발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맞는 보기 하시고 답은 4번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두 개의 그림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던 그림일 거고요. 선생님 저는 이런 그림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앞에 우리 해양자원, 특히 해양 에너지 자원에 나오는 자료들, 그림들 이런 거 다시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자, 왼쪽은 제방을 쌓아놓은 하나의 조력 발전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파도를 이용합니다. 파력 발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읽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조력 발전 방식과 파력 발전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순서 없이 이런 말 없죠? 자, 그러니까 그대로 뭐예요? 자, 이 친구가 조력 발전 방식 되겠고요. 여기는 뭐예요? 파력 발전 방식이에요. 자, 조력 발전 방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바다 쪽과 호수 쪽이죠. 여기에 뭔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서로 잘 섞이지 않게끔 뭐 제방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쌓아서 서로 분리를 시켜 놓고요. 바깥쪽에서 이제 밀물, 썰물 혹은 만조, 간조 이런 현상들, 조석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해수면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생기게 된다? 안과 밖에 수위차가 생기게 되고요. 이 수위차, 즉 물의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 조력 발전이 되겠고 이런 조력 발전은 달과 태양의 인력이 되겠죠. 기조력에 의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천문학적인 요이고 만율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어떤 날씨와는 크게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해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이 잘 돼 있고 정확하게 그 현상을 따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조금 달라요. 파도를 이용합니다. 파도는 언제 많이 치나요? 보름달이 많이 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냥 바람이 많이 불면 파도가 많이 칠 수 있습니다. 자, 이 파도가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 갇혀 있는 공기가 파도의 이 해수면의 상하 이동에 의해서 압축되고 팽창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파도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기 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해양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다. 자,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가와 나에 대한 공통점이에요. 자, 공통점 찾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둘 다 해양 에너지 자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맞는 보기 되겠죠? 기억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생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자, 대표적으로 재생 가능하지 않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의 휘발유 이런 것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연소시키게 되는데 그 잔여물이 다 배기가스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배기가스로 나간 그 친구를 다시 모아서 연료로 쓸 수 있을까? 못 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재생 불가능한 것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친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지구 온난화를 크게 시키지 않는 이런 친구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재생 가능한 게 많아요. 자, 여기 바닷물이 지나가면서 터빈을 돌렸잖아요. 이 바닷물 다시 못 쓰나요?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생 가능하다. 특히 이런 재생 가능한 친구들은 대부분 많은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화석연료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쓰고 나면 끝이 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생산 가능한 전력량은 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산 가능한 전력량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친구가 되겠고요. 여기는 크게 받지 않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디귿.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이런 거니까 공통점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고 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거 문제 안 읽어도 알겠다. 금강석, 방해석, 그리고 정장석이 있는데 그것을 A, B, C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보기를 선택한다든지 혹은 A, B, C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그림은 광물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구분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찾으면 끝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묽은 염산과 반응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광물 중에서 묽은 염산과 반응합니다 라고 하면 CaCO3가 되겠죠. 자, 누구? 방해석 알아두세요. 방해석이 되겠고 이건 광물이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뭔가 화학식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특히 방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CaCO3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방해석. 그리고 이런 것도 방해석을 가지고 방해석이 광물이잖아요. 광물이 모이면 뭐가 되죠? 암석이 되잖아. 그럼 방해석으로 주로 되어 있는 암석. 자, 이 암석의 주 구성 광물이 방해석인 친구도 있겠죠. 자, 그런 친구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구? 바로 석회. 석회암이죠. 태저암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대리암, 요건 뭐죠? 변성암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걸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방해석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암석들이 이 친구들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암석을 가지고 동일하게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석회암이라든지 혹은 대리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방해석 여기 들어왔고요. 석영에 의해서 긁히는가? 예, 아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해석을 했는데 정장석과 금강석이 있습니다. 석영에 의해서 긁히는가? 석영이 여러분들 굳기 기억하시나요? 굳기가 얼마예요? 7입니다. 모스 굳기, 활석 방향인 정석. 자, 정장석이 6번이고요. 석영이 7번이요. 정장석이 몇 번이라고요? 6번이라고요. 석영은 7번이고요. 금강석은 몇 번이죠? 모스 굳기 10이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모스 굳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읊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해석은 얼마예요? 방해석 이미 지나갔지만 그렇죠. 방해석은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긁히는가? 예, 긁힙니다. 즉 석영보다 굳기가 약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누가 되겠어요? 자, 이 친구는 정장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장석이 어떻게 화학식이 써지느냐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하지만 정장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방해석 정도는 이렇게 암석까지도 그리고 화학식까지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정장석은 정장석 있는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조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뒤에 뭐 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풍화잔류 광상 있잖아요. 자, 정장석이 풍화되게 되면 누구로 변하게 됩니까? 뭐 보코사이트, 고령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여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요. 다른 것 무엇인가 결합될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긁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자, 이 친구는 금강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강석은 이거 쉽죠?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탄소로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금강석을 뭐라 그러냐면 원소 광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단독 원소로 되어 있는 광물이다. 자, 금강석.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해석, 정장석, 금강석 순으로 선택해주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해석, 정장석, 금강석.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풀 때는 아마 간단하게 푸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자, 내가 푼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게 혹시 9월 평가원에서 혹시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인데 해파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해파가 등장하게 될 때 이 해파에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해파의 어떤 요소적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있어요. 파장은 뭔가? 여기서. 파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해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 찾아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저면은 평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심이 지금 1000m인데 저기 밑에 뭐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100m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2m예요. 그러면 수심이 여기, 여기가 해저면이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저기 밑에 어딘가 해저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파장은 100m다라고 합니다. 자, 파장을 어떻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루에서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 골까지. 자, 이런 수평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파동이기 때문에 동일 위상이 되는 지점까지. 즉, 만약에 내가 이 점을 잡았다면 여기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수평 거리예요. 여기를 잡으셨다면 여기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잡았다면 어디까지? 여기 하면 안 돼요. 이거 동일 위상 아니에요. 하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0m, 50m, 100m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파장 얼마다? 50m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장은 100m라고요. 기억에서 틀린 보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고는 2m입니다. 자, 파고는 뭐예요? 골에서 마루까지 이 수직거리 있죠? 자, 이게 파고입니다. 자, 물리에서 얘기하는 우리 파동에서 진폭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죠? 진폭은 평형점에서 끝까지, 최대 변이까지의 이 거리를 얘기하지만 우리 파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파도에서는 골과 마루의 수직거리, 어찌 보면 진폭의 2배 정도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2m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해파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수심이 얼마예요? 수심이 1000m예요. 1000m예요. 자, 파장은 50m예요. 50m의 절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이죠. 곱하기 2분의 1. 수심이 파장의 절반보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깊은 상황이죠. 따라서 자, 이거 뭐다? 그렇죠. 자, 이건 심해파가 되겠습니다. 파장이 20분의 1보다 얕으면 그건 천해파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깊으니까 심해파. 그러면 디귿도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이렇게 정답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 여기 보기에서 등장하듯이 이걸 선택해 주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파의 진행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생각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죠? 자, 뭐 어떤 다른 친구 마찬가지예요. 자, 어느 방향으로 물 입자는 운동할 것인가? 지금 우리 뭐 알았어요? 심해파인지 알았잖아요. 그죠? 심해파인지 알았으니까 뭐 디귿 정도 보기에서 이미 심해파를 알고 있는 거니까 디귿 제외시키고요. 심해파.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 너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까? 원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방향으로 도는 거죠? 파의 진행 방향하고 저기 마루 위치에 있는 친구의 움직이는 방향과 동일해요. 자, 그러니까 마루도 어디로 지금 여기 물입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이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즉 지금 물입자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겠구나. 물론 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골을 이렇게 잡아주셨다면 여기다 잡을게. 골 이렇게 잡아주셨다면 이 친구 이렇게 빙글 돌겠죠. 그죠? 어느 방향으로 돌 거래요? 동일하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정도만 선택하시면 되겠고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한반도의 어떤 지체 구조를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지질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 숙지하고 기억해둬야 되는 내용 참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런 문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찜찜하다. 이거 어느 시기였지?
혹은 여기에서 뭐가 등장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책 펴서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한반도의 주체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지체 구조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A, B, C 지역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뭐예요? 자, 여기는 경기 6궤입니다. 자, 경기 6궤. 모르셨다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책을 보고 다시 한번 쭉 봐주세요. 경기 6궤. 6궤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땅덩어리가 되겠고요. 안정합니다. 낭림 6개, 경기 6개, 여기 영남 6개, 요 색깔 되어 있는 거죠? C 아니에요? B와 C 사이에 있는 거. 자, 요런 거 6개입니다. 자, B는 뭐니라고 하면 B는 태백산 분지입니다. 자, 분지예요. 퇴적이에요. 퇴적. 자, 그러니까 A와 같은 경우는 6개가 되면서 옛날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가 많은 지각 변동을 받아왔었고 그로 인해서 지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6개 같은 경우는 뭐 경기 변성함 복합체라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 같은 6개를 들었으면 아, 옛날부터 존재해왔었구나. 변성함이 주로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태백산 분지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위치 기억해 두시고요. 태백산 분지는 고생대 퇴적층이 많아요. 여기는 고생대 퇴적층 누구 있어요? 석회암이라든지 석탄 같은 거 나와야 되고요. 조선누층군도 있어야 되고요. 평안누층군 이런 것들도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C는 뭐예요? 경상분지가 됩니다. 여기는 경상분지. 중생대하게 되면 대동노충군, 경상노충군, 후기 100학기 정도에 우리 경상노충군 나오는데 그 친구 경상노충군이 퇴적이 주로 되어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 B, C가 누군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B, C, A와 같은 경우는 시기 특히 B와 같은 경우는 어떤 암석인지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이니까 석회암과 석탄 나오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잘 떠올라 주셔야 되겠고요. 뭐 C와 같은 경우는 중생대 지층이 되기 때문에 중생대 하면 참 활발한 지각 변동 많았죠. 그죠? 뭐 대보조선 운동도 있었고 불국사 변동도 있었는데 대보조선 운동은 요거 이전에 불국사는 이거 이후에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촤르락 정리가 되면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6번 문제에서 거기까지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것까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읽어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A는 C보다 나중에다 라고 합니다. 시기상으로 보자면 A가 제일 먼저 6궤, 그 다음에 고생대 퇴적층이 되겠죠. 태백산 분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중생대 말이 되겠죠. 경상분지 C, 요 순서가 됩니다. 기억에서 뭐라 그랬죠? A는 C보다 나중에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가 답이 돼야죠. 그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B는 삼엽충화석이 나올 수 있어. 그쵸, 이게 고생대 퇴적층이잖아요. 고생대 하면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대표적인 생물체 바로 삼엽충이 되겠습니다. 삼엽충 고생대 초부터 고생대 말 페른기 끝까지 계속 생존해왔던 우리 생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엽충화석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니은도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C에서는 주로 해성층이 나타납니다. C는 뭐예요? 경상누층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생대 후기 퇴적층부터 중생대 대동 경상까지 모두 육성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서 여기 해성층 나와 라고 얘기한다면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B에는 해성층 나올 수 있어요. 고생대 초기에는 해성층이 있을 수 있으나 고생대 후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중생대 넘어가서 중생대 끝날 때 정도까지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육성층이었다.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자, 전 세계적인 편각과 그리고 복각의 분포가 잘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분포를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가와 나는 어느 해 전 세계의 편각, 복각 분포를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편각, 복각, 분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보시면서 다음 요거는 편각과 복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셔도 편각과 복각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왜냐라고 하면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들 눈에 한번 잘 넣어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편각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순서 없이라는 말을 했다면 뭐 자북극이라든지 혹은 자남극이라든지 이런 거 글자 안 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 한 점에서 모이는 듯한 이런 모습의 자료가 이런 자료가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복각 자료 있죠? 복각은 주로 어때요? 위도와 나란한 특징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잘 보시면서 편각이구나, 복각이구나 요거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순서 없이라고 하셔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옳은 설명 찾는 거니까 보기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자, 자북극은 자남극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북극과 자남극을 위치를 줬어요. 자, 근데 자북극은 위도상으로 보자면 거의 뭐 한 80도 넘어갈 것 같아요. 북이 80도. 근데 여기는 어때요? 남이 60도 부근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단순하게 남반구, 북반구 여기 따지는 게 아니라 위도만을 따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남이 10도랑 북이 60도랑 누가 더 고위도야? 북이 60도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위도 보자면 이거 상당히 극지역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이 친구는 60도 위도에 가깝기 때문에 자북극이 더 고위도여야 됩니다. 자, 뭐라 그랬죠? 자북극은 고위도에, 자남극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 어때? 맞는 보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지점 A에서 나침반 자침의 N극. 자, 지점 A에서 나침반 자침의 N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진북에 대해서 서쪽을 가리킵니다. 자, 진북에 대해서 동쪽이냐 서쪽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죠? 바로 편각 자료를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A 지역에서 편각이 어때요? 여기 0, 10, 30, 50, 70. 자,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편각이 플러스 뭐라 그러죠? 동편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편각. 자, 동편각은 무슨 말입니까? 진북이 있을 때 자북이 어디를 가리켜야 되겠습니까? 자북이 동쪽을 가리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동편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A는 지금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진북에 대해서 나침반의 N극이 동쪽을 가리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니은에서 뭐라 그랬죠? 서쪽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틀린 보기 되겠죠? 자, 니은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복각의 크기는 이라고 합니다. 복각 자료 그럼 보시면 되겠죠. B는 얼마로 읽어주세요? 40. 자, 그 다음에 C는 얼마죠? 60 넘어간다. 80. 자, 근데 복각에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B는 40도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없어요.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긴 40, 여기는 뭐 60 이상 되는 값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C가 복각이 커야 돼요. 근데 누가 크다고요?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어때?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하나 정답 하시고요. 물론 여러분들 자료 해석해서 답 찾아주는 것도 찾아주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편각과 복각의 자료 눈여겨 잘 익숙하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조석 현상이 되겠습니다. 해수면의 높이 변화 보이고 있고요. 자, X축을 보니까 날짜인데 18일 정도의 간격인 것 같습니다. 전체 한 달 자료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어느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잘 보시면 자, 1, 2, 3, 4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 파란색으로 칠해진 영역이 있죠? 이거 하루 간격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4일, 5, 6, 7, 8, 9, 10일. 자, 한 칸 한 칸이 모두의 하루 간격입니다. 자, 요런 하루 간격을 한번 봤더니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오, 다음 날로 살짝 넘어갔네. 자, 대략적으로 하루 동안 만조 2번, 간조 2번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루에 2번씩 만조와 간조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만조와 그 다음 바로 따라오는 만조가 어때요? 조차가 좀 나죠, 그죠? 자, 여기 만조와 그 다음 만조, 자, 이렇게 어때 돼요? 다음 만조끼리 약간의
갭이 생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것들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기 읽어보고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일주조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조 아니죠. 지금 현재 하루에 2번씩 나타납니다. 일주조는 만조, 한 번, 간조, 한 번. 만조에서 만조까지 약 24시간 50분 정도의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일주조가 나타납니다.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4일에는 사리가 나타난다. 사리와 조금이죠. 그죠? 항상 이렇게 세트로 잘 기억해 두세요. 누가 조차가 큰 거예요? 사리가 큰 거죠. 10일 날 정도가 살인 날이고요. 4일 날 정도가 조차가 작은 조금 날이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네요. 니은을 보고 살이에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살이는 10일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10일에는 조차가 한 6m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조차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 0m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수평으로 한번 가보세요. 8m 이상, 9m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쵸, 거의 9m가량 되는 이런 조차가 생기게 되고요. 정말 크죠? 6m 이상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 맞는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9m가 되게 크다, 그죠? 9m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지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차가. 이거보다 큰 데가 있겠지. 20m, 30m. 그렇지는 않습니다. 9m 정도가 우리나라의 최대치 정도가 되고요. 어느 정도냐면 한 인천 정도 되는 지역이다라고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디귿 하나 정답이 되겠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9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험 문제네요. 자, 실험 문제니까 실험이 좀 길죠, 그죠?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거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문제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 지금 어떤 실험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한 번에 잘 캐치해내는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우리 실험 문제들이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눈에 잘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어떤 실험인지 한번 볼게요. 다음은 모래와 물의 비열 차이로 발생하는 대기 순환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입니다. 자, 모래와 물의 비열 차이로 생기는 대기의 순환이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래와 물, 비열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을 가해줬을 때 모래 같은 경우는 빨리 가열이 되고 빨리 냉각이 되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기 순환에서는 아마도 해륙풍 정도 혹은 좀 더 큰 규모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계절풍 정도까지도. 왜냐면 모래는 대륙 쪽을, 물은 해양 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여름철에 강하게 이렇게 햇볕이 비치게 된다면 서서히 이렇게 가열이 되면서 비교적 뭐 한여름이 된다면 아마 바다 쪽에서 해양 쪽에서 대륙 쪽으로 부는 그런 계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실험에서는 이제 해륙풍을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열 차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크게 보자면 계절풍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탐구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여기 1, 2가 있는데 1과 같이 중앙에 칸막이가 있는 수조가 일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칸막이를 하나 이렇게 했겠죠, 그죠? 칸막이 있는 수조 같은 높이까지 모래와 물을 채웁니다. 자, 모래, 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자, 온도도계도 꽂아놨다, 그죠? 적외선 전등을 켜고 16분 동안 2분 간격으로 우리가 뭐 모래와 온도를 측정합니다. 모래와 물의 온도를 이렇게 적외선 등을 켜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나 실험이에요. 다는 뭐냐면 2번 실험이에요. 2번에서와 같이 향을 피우고 덮개를 덮는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그리고 라 향연기의 순환 방향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향연기는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하면 공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연기를 피워서 실제적인 공기의 대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는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결과, 즉 뭐죠? 그냥 가열했죠. 그리고 온도 측정한 거예요. 2분 간격으로. 그랬더니 A와 B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A와 B는 지금 뭐냐면 하나는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하나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누구 온다 측정한다 그랬죠? 모래와 물입니다. 자, 누구와 누구? 모래와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모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누가 되겠죠? 물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같이 이제 바라봤을 때 향연계의 순환 방향은 전반적으로 자, 지표 부근은 어떻게? 사실은 저기 모래 쪽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모래에서는 상승기류 된 친구는 위에 칸막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순환하게 되는 전체적인 시계 방향의 순환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 니은, 디귿 읽으면서 찾아볼게요. 자, A는 모래입니다. 네, 맞네요. 빨리 가열이 되니까. 비열이 작으니까.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시계 방향을 기억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래 쪽에서는 상승하는 공기가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시계 방향의 회전이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이 탐구 활동을 통해 해륙풍에서 해풍의 발생 원리. 자, 뭐죠? 어찌 보면 전등을 켰다라는 거는 낮이 됐다는 얘기예요. 가열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가열이 됐는데 모래 쪽이, 즉 육지 쪽이 가열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럼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즉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부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야? 해풍의 발생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다 몇 번 하시면 될까요?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탐구 과정이, 탐구 활동 자체가, 실험 문제 자체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교적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파악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수능 때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 역장, 앞쪽이죠. 역장 중에서도 중력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타원체 상에 작용하는 힘 A, B, C를 나타낸 것이고요. A, B, C는 만유인력, 원심력, 중력을 순서 없이, 그럼 순서 결정하셔야 돼요. 자, 옳은 설명 골라주시는 거고요. 단 지구 내부는 밀도가 균질하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를 그냥 간단하게 살짝만 그려놓고 A, B, C에 관련된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넓적한 친구가 하나 있죠? 자, 이게 뭐라고요? 지구 타원체입니다. 자, 지구 타원체가 있을 때, 자, 지구 중심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구 중심을 향하는 힘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만유인력이죠? 자, 만유인력 누구예요? 만유인력은 바로 A입니다. 가장 큰 힘이에요. 자, 이때 지구 자전축에서 수직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이 생기게 되겠고, 이게 원심력이 되겠고 C가 됩니다. 자, 만유인력인지 바로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A와 C는 서로의 사이각이 90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힘의 합성이 되겠죠. 이렇게 평행사변형법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두 힘의 합력, 즉 만유인력은 A, 두 힘의 합력, 즉 우리 중력인 거죠. 중력, 죄송해요. 중력은 만유인력보다 작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유인력, 중력, 원심력, 만유인력, 중력, 원심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는지 볼게요. 기억. C는 원심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적도에서 B와 C의 합력은 A입니다. 자, 적도로 가게 되면 B와 C의 합력이 A다? 아닌데, 우리가 분명히 A와 C의 합력이 B잖아요. 요건 중위도도 그렇고 고위도도 그렇고 저위도도 그렇고 적도도 그렇습니다. A와 C의 합력이 B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안쪽으로, C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180도 방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적도 지역에서는 A 빼기 C를 했더니 뭐가 된 거야?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합력이라고 했어요. 합력. 크기 자체를 대수적으로 막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아니라 힘의 관계. 합성하세요 라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방향이 이루는 각은 A와 B에 이루는 각
또 있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쭉 가서 극지역에 가면 0도 나와요. 적도 지역에 가도 요 사이각은 0도 나옵니다. 중간 어딘가에 최대치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A와 B의 이루는 방향, A와 B 이루는 사이 각도는 극지역에서 가장 크다. 아니요. 극지역에서 0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극지역, 북극지역, 남극지역, 적도도 마찬가지 0도. 자, 요 세 개의 지점들, 적도, 북극, 남극은 이 A와 B, 만율력과 중력의 사이값이 0도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네요. 기억 하나만 정답 되겠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우리 암석 박편 사진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암석 박편 사진이고요. 여기에서 누구누구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가와나는 직교니콜 상태에서, 아하, 직교니콜, 소광이나 간섭색 볼 수 있지. 참, 다색성은 안 돼요. 그죠? 직교에서 관찰한 현무암과 화강암의 박편 사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없으니까 우린 순서 결정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라고 한다니, 여긴 직교니콜이잖아요. 자, 이게 직교니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밝으니까 화강암이야. 혹은 제가 어두우니까 현무암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직교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광학적인 성질에 관련 유색, 무색 광물보다는 어떤 복굴절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거는 결정의 크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결정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의 크기 볼 때, 자, 오른쪽과 왼쪽을 보면, 자, 여기 스케일이 좀 나와 있는데 0.5mm 동일한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오른쪽에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뭐 0.05mm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은 사이즈는 동일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는 광물 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거 큰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친구, 세립질. 지금 주어진 거 현무암과 화강암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서 무엇? 우리는 왼쪽에 가가 현무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정의 크기가 작아서 세립질이야. 그럼 반대로 이제 오른쪽은 뭐야? 현무암과 화강암 중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누구야? 화강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으면 보기 보고 찾아볼게요. 기억 볼게요. 가는 화강암의 박편 사진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화강암은 오른쪽 우리 결정의 크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두 번째, 나에서는 조립질이 보인다. 그렇죠. 결정이 큰 거 화강암. 어떤 거예요? 조립질이죠. 현무암 뭐예요? 세립질이죠. 그러니까 나에서 조립질이 관찰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무색 광물의 함량은 무색 광물, 유색 광물이 있어요. 무색은 밝은 거, 유색은 어두운 거. 자, 그렇다면 무색은 어느 쪽이 많아야 돼? 나가 많아야 되겠죠. 유색은 이제 저쪽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어둡게 보여야죠. 현무암이잖아요. 그럼 무색 광물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가 많아요. 가가 적어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무색 광물의 함량은 가가 적다라고 했네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니은 디귿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4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현무암과 화강암의 박편 사진을 보고 이제 선택하는 것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직교니콜이다라는 말을 썼으므로 직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광이나 간섭색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한 번은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저기 해파에 관련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해저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진 해일. 그럼 여러분들은 지진 해일은 요거 떠올리셔야 돼요. 지진 해일은 말이야. 지진 해일은 쓰나미라고 하죠. 그죠? 지진 해일은 뭐야? 맞아. 천해파다. 어느 지역을 진행하든 천해파 취급을 해주세요. 요걸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12번 문제 읽어보고 답 찾아볼게요. 자, 12번. 그림은 해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해파가 A 지점을 A와 B를 통과하여 해안으로 가는 겁니다. 지진 해일을 일으킨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 해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쓰나미가 지금 A, B 이렇게 이제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장을 비교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A와 B에서 비교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파장은 해안가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파장은 짧아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파가 전달 속도, 해파의 전달. 자, 해파가 지금 전달되어 가고 있죠.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 전달되어 가는 친구 속도 V라고 하겠습니다. 자, V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T 주기분의 L 파장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요거는 이제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해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파동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모든 것에서 다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달되는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이구나. 빛도 그래요. 전자기 파도. 자, 해파도 또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이 A를 통과하여 B 쪽으로 가게 된다면 속력이 느려지게 됩니다. 자, 속력이 바뀌게 돼요. 속력이 바뀌게 되면 주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속도가 바뀌어요. 속력이 바뀌어요. 파동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죠?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의 속도가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굴절이 일어나게 될 때 이건 이제 중요한 어떤 파동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주기나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마 도플러 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것이 줄어들면 파장이 줄어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 선지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 쓰나미가 접근하게 되면 파장 줄어들고 파고 커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왜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요거를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 우리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에서 보면 요 친구를 써야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론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억 뭐라 그랬죠? B가 길다라고 그랬네. 그러면 기억은 뭐야? 틀린 보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볼게요.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되죠? B가 느려집니다. 왜냐? 이게 지금 천회파가 되기 때문에 V는 루트 GH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파에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주기분의 파장. 자, 그러면 파가 전달이 되게 될 때는 어떤 매질의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천회파와 같은 경우 이렇게 적는 것 자체가 매질의 어떤 상황, 지금 어떤 조건이냐 이런 거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심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주기랑 파장을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4000m고 100m니까 얼마? 40분의 1이 줄었습니다. 속도는 루트 40분의 1만큼 줄어들었어. 그럼 B 일단 느리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B가 A보다 느리다. 맞는 보기. 여러분들은 몇 배 느려졌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트 40배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고는 이라고 합니다. 자, 쓰나미가 전달이 되어서 옵니다.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물론 에너지의 손실이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파고가 많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해안으로 오게 되면서 파고가 커지면서 피해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디귿에서 파고는 B가 높다라고 했어요. 디귿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답 되겠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계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자, 이런 미지수들이 등장하는 문제들 어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림은 지진 관측소 ABC가 있는데 ABC의 위치 그리고 어느 지진이 발생한 후 세 관측소에서 구한 관측 결과의 일부, 모든 자료는 아니에요.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S파의 속도가 4km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길죠. 이 문제 긴 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여러분들 이 조건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13번 문제를 풉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조건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어떤 지진이 발생했고 A, B, C는 서로 다른 지역이며 S파의 속도는 4km/s인데 지금 모든 조건이 다 등장하진 않고 지금 현재 이런 몇 개의 조건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옳은 설명 찾아보라 라고 했고 지진파 속도는 일정하다. 자, 이런 조건 많이 나와요. 지진파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PS가 서로 같아 이게 아니라 P파가 지금 어딘가 지진 관측이 있으니까 여기서 했다면 A로 진행하는 P파나 C로 진행하는 P파나 B로 진행하는 P파나 속도가 일정하다. 가다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그림 그려드렸던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지진 관측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있고 P파 도착하고 그 다음에 S파 이렇게 도착하잖아요. 이렇게 도착하게 될 때 자, 이런 그림 그려놓으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지진이 어느 순간 발생했어요. 발생. 자, 그러면 요렇게부터 해서 선지 그어주시고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T하고 P라고 적겠습니다. P파가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지진 발생해서 쭉 가요. 여기까지 가요. 이건 뭐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S파가 도달한 거죠. 그러면 여기 시간 간격이니까 자, T하고 S라고 쓰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느린 S파가 빠른 P파보다 늦게 도착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시간이 2배가 차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P파가 빨라야 되겠죠. 2배. 만약에 속력이 시간이 1.5배 차이 난다. S파가 전달되는데 1.5배 더 걸렸어 라고 한다면 P파가 1.5배 빠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기 보세요. P파가 최초로 도달한 시간 16초.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간격이에요. 시각이 어느 순간이에요. 지금 몇 시야 라고 하는 거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은요. 뭐예요? 그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잖아.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P파가 최초로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발생해서 얼마나 걸렸어? 16초. PSC가 얼마야? 8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16초. 그럼 여기 사이 8초. 16초와 24초의 비율이에요. 자, 16초. 16초와 24초. P파 16초 걸렸고 S파 24초 걸렸어요.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잖아요. 2대 3이죠. 속도가 3대2구나. 그럼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조건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P파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S파의 속도가 얼마라고요? 문제에서 줬잖아요. 4km/s입니다. 그러면 S파 말고 P파의 속도는 6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이 나게 돼요. 특히 지진파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잘 찾아주셔서 뭐하라?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첫 번째, P파 속도는 6km/s이다. 우리 구했어요. A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기억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관측소 B에서 PSC는 3초입니다. 자, 여기는 진원거리가 36km라고 나와 있죠. 그죠? 진원이에요. 진원. 자, 그러면 요거 바로 쓰시면 돼요. 36km를 6km/s로 가요. 그러면 얼마가 걸립니까? 6이랑 36이라고 하면 얼마 나옵니까? 6초 걸려요. P파는. S파는 얼마나 걸려? 4km로 36km를 가야 돼요. 얼마 걸리겠습니까? 4, 9, 36, 9초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PSC가 얼마라고요? 3초구나. 3초구나. 여기 몇 초라고요? 3초구나. 그럼 니은 맞아요? PSC는 3초입니다. 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도 동그라미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디귿에서 P파의 최초 도달 시각, X파의 최초 도달 시각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시간이 아니라 시각이죠. 그럼 이거 P파가 오는데 걸린 시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S파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겠지만 자, 여기 보세요. 몇 초예요? 27초, 29초, 2초입니다. 자, 여기서 진원거리가 36km 나와 있고요. PSC는 3초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식 외운 거 하나 살짝 적어볼게요.
진원거리 D는 이라는 식 있지 않습니까? 자, 진원거리 여기다 적을까? 조그맣게 적을게요. D는 P파의 속도 빼기 S파의 속도, P파의 속도 곱하기 S파의 속도 곱하기 PSC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 진원거리가, 자, 요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P파 속도, S파 속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6, 4 넣고 6, 4 넣으면 돼요. 자, PSC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비례관계인 거 보이시죠? 뭐예요? 3초, 2초.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굳이 식을 안 쓰시더라도 PSC가 1.5배면 진원거리 또한 1.5배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요거 진원거리 얼마예요? 진원거리가 얼마? 24km 나와야 되겠다. 이거의 1.5배. 요 친구의 3분의 2배. 자, 진원거리가 24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선지를 잘 보시면 진원거리가 24km라고 안 했죠. 뭐라고요? 진항거리가. 자, 여기 진원 깊이 10km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진항거리는 24km보다 짧겠죠. 자, 24km보다 멀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이렇게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오, 이외로 좀 쉽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 내가 풀긴 풀었는데, 혹은 뭐 다른 게 해서 풀었는데, 시간이 뭐 많이 걸렸어. 뭐 한 2분 넘게 넘어갑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꼭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13번 기억, 니은 됐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그림도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서안 강화 현상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요 중심, 순환의 중심이 가운데 있겠지만 지구 자전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요. 서안 경계류가 동안 경계류, 오른쪽이죠? 보다 폭이 좁고 깊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동서남북 그려져 있고 여기가 무역풍이고 편서풍인 걸로 봐서 문제 읽지 않아도 북반구 해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바람에 의한 북반구 아열대 해양의 표층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가 전반적으로 흐르게 되겠죠. 해류는 지금 현재 B쪽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고요. 자, A쪽에서는 편서풍에 의해서, 자, 만약에 태평양 쪽이다, 북태평양 쪽이다 라고 하면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왼쪽은 폭이 좁고 깊고 강하게 흐르는, 예를 들자면 북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폭이 넓고 얕으며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해류가 존재하게 되겠죠. 북태평양 지역이라고 한다면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면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점 A에서는요, 에크만 수송이, 자, 해수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수압 경도력 어디로 향하나요? 바깥쪽, 전향력은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해수면의 경사가 어느 쪽이 높다고요? 요 지역의 해수면의 경사가 높아요. 바깥쪽이 낮아요. 바람에 의해서 그 오른쪽으로, 여기가 위도 한 30도 정도 될 거예요. 30도 부근 쪽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즉, 에크만 수속은 현재 A 지점에서 남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북쪽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예요. 두 번째, A에서 수압 경도력. 자, 지금 현재 무역풍 불고 이쪽 지역 해수면 높아 있습니다. 수압 경도력은 해수면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즉 여기서는 남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압 경도력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다 틀렸네? 그럼 디귿 맞겠다. 그죠? 디귿 보겠습니다. 표층 순환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북반구 아열대 표층 순환이므로 수월하게 디귿선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서안강화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때 요거는 한번 점검해 보고 가지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왜 서안 경계류가 동안 경계류보다 강해집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위도에 따른 전향력의 차이로 인하여 서안 경계류가 강합니다. 다시 한번 누구 때문이라고요? 위도에 따른 전향력 차. 저위도는 전향력이 작고 고위도는 전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변성작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도, 압력 조건이 나와 있고요. 보아 합리 A는 압력 크게 작용하지 않고 열만 작용하는 접촉 변성, 열 변성 작용에 해당하는 거고요. B는 열과 압력이 다 작용하게 되는 거죠. 광역 변성. 자, 여기서 뭐 어떤 조직이 등장하는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과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염리 구조가 보일 거고요. 이런 홈펠스 조직이라든지 입상 변정질 조직이 등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서로 다른 변성 영역 A, B 나타낸 겁니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 어느 정도 얘기 다 한 것 같다, 그죠? 바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홈펠스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A는 쉐일이 접촉 변성을 받아서 생기는 홈펠스가 생길 수 있다. 맞는 보기? 네, 그럼 맞는 보기. 자, B도 쉐일은 아셔야 돼요. B, 쉐일이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것도 열과 압력이 작용되면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순으로 이렇게 점점 변성 정도가 강해지면서 다른 변성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홈펠스는 A가 되겠고요. 사암은 규암이 되고 석회암은 대리암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 B에서는 암석의 염리가 보일 수 있어. 그렇죠?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광물들이 늘어서게 되는 그런 염리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매암이나 그 전파암이나 천매암 같은 경우는요, 어떤 염리 구조가 보이냐라고 해서 쪼개짐이라고 하는 염리 구조가 보이게 되고요. 편암과 같은 경우는 편리 구조, 편마암과 같은 경우는 편마 구조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쪼개짐, 편리, 편마 구조 모두 염리 구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일단 니은 맞는 보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조산 운동에 의해서 광역 변성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열이 작용하는 접촉, 마그마 관익과 관련된 거죠. 자, 조산운동, 뭐 판과 판이 부딪힙니다. 육계와 육계가 서로 부딪힙니다. 라고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광역 변성. 그러니까 이렇게 조산운동과 B, 광역 변성 서로 연결 잘 되겠네요. 영역은 B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보기? 그럼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입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이고요. 뭔가 등압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편서풍 파동의 일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문제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림은 북반구 편서풍 파동이 나타나는 상층의 등압면 고도 분포의 일부입니다. 라고 하고요. 등압면상의 P, Q, R 지점입니다. 기압 경도의 크기는 모두 같고, 자, 그 다음에 P와 R에서는 지균풍이, 등압선이 직선일 때 부는 거예요. 등압선이 곡선일 때 부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경도풍이 되겠죠. Q는 저기압성 경도풍이 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네요, 그죠? 저기압성 경도풍이라는 것까지 줬잖아요. 여기서 저기압성 경도풍, 지금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 저기압이니 고기압이니 기압 골이 있습니까? 기압 마루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다 준 거죠. 옳은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PQR의 위도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바람의 움직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서풍, 편서풍 파동,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동서남북 표시 이미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고요. 지균풍이에요, 지균풍. 자, 여기서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곡선 형태로 불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R은 지균풍, 자, 이렇게 직선으로 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힘의 평형인지를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압 경도로 갈게요. 자, 기압 경도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P가 있구나. 그럼 수평으로의 기압 경도력이기 때문에 생각에 P, H라고 적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그냥 조건 많으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고요? pH, 기압 경도력 똑같아요. 자, 여기 어디로 작용합니까? 이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P, Q, R에서 기압 경도력이 같고, 특히 P와 R은 지균풍이라고 했습니다. 지균 상황이에요. 지금 뭐예요? 전향력, 코리올리 힘이 같아요. 전향력, 코리올리 힘, 전향력이 같아요. C. 자, 그런데 이제 경도풍이 문제죠. 경도풍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의 합은 항상 운동 방향 중심 쪽을 향해야 돼요. 운동하는 방향. 원운동 방향의 중심 어디예요? 지금 북쪽을 향하고 있죠? 따라서 좀 과장돼서 그릴게요. 전향력은 작아요. 이렇게 C'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작아요. 전향력이 작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향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C는 2 오메가 사인 파이. 자, 여기 파이는 위도고 문제 조건에서 위도 다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긴 다 똑같은 거야. 곱하기 V. 자, 그럼 뭐예요? 전향력이 크면 속도도 큰 거야. 그럼 속도 비교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문제 끝났어요. 보기 읽어보면서 바로 답 찾을게요. 첫 번째, 고도는 P가 Q보다 높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PQR이 어디에 있는 지점인지를 자 보세요. 이게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 등 앞면상의 지점 PQR이라고 했습니다. 수평면이 아니라 뭐 보통 이제 우리 이 편소풍 파동이니까 500헥토파스칼 많이 쓰잖아요. 자, 기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등 앞면이 남쪽으로 쭉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 앞면이 요렇게 간단하게 여기를 500헥토파스칼 요렇게 적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표면이 어떻게 보이겠다? 자, 지표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기압 경도력이 어디로 작용하죠? 수평으로 기압 경도력은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pH. 자,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쪽에 고도가 높다. 자, 따라서 우리 Q보다는 이쪽이 여기보다는 이쪽이 점점 등 앞면의 고도가 높다. 따라서 P가 Q보다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예요. P와 R은 뭐 거의 같을 거고요. 일단은 Q보다 높습니다. 두 번째, 풍속은 P가 Q보다 빠르고요. 느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예요. R에서 공기에 수렴이 나타납니다. 자, 편서풍 파동이죠. 자, 천천히 공기가 흐르게 되면서 기압골입니다. 이쪽은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와서 빨리 빠져나가고 있어요. 공기가 뭔가 비죠. 없어져요. 이런 거 뭐죠? 발산이라고 합니다. 수렴한다는 얘기는 공기가 쌓이고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압골의 동쪽에는 발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공기가 막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기압에서 이제 요쪽 기압골의 동쪽 지상에서는 이제 저기압이 유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하나가 답이 되겠죠. 여기 수렴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억 하나 정답. 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지질도인데, 자, 우리가 최근 문제들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는 뭐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지질도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17번 문항도 보시면요. 배사야, 향사야라고 했는데 기호를 그냥 줬어요. 지질도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기호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이거 없더라도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7번 볼게요. A, B, C, D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고요. 옳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거 배사의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습곡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습곡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바로 맞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 다르게 찾을 방법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와 B의 경계 찾으세요. 300m 고도 주향선을 먼저 그어볼게요. 300m 고도의 주향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200m 고도의 주향선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 B와 A의 경계가 경사 방향이 북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300m, 200m 주향선을 긋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경사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요 주향선의 수직 방향으로 자, 여기를 X, Y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X, Y라고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200, 300, 400m 고도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지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D는 현재 수평층으로 한 380m 정도에서 다른 지층들을 모두 덮고 있는 구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B와 A의 경계는 어느 방향으로 X쪽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A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있겠지. 여기 B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 기호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호가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이게 맞구나라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쿼트 구조 나타나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와 D는 부정합, B, A와 D, B와 D, C와 D는 모두 부정합 관계입니다. 니은 맞는 보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생성 순서잖아요. 그죠? C, B, A, D 순서가 되겠습니다. A, B, C, D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되겠네요. 자, 기억, 니은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과 19번과 20번이 정답률이 조금 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난감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읽어보고 답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지점 A, B 중 한 곳에서 출발하여 A, B 중 한 곳에서 출발했는데 사실은 이게 출발했는데 라고 하는 걸로 보고 공기 기온이 30도와 34도가 보이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B에서 A로 간 거죠. 올라가면서 분명히 뭐가 생겨야 돼요? 위에서 상승 응결 고도 올라가서 구름 생겨야 돼요. 여기서 뭐예요? 잡열, 수증기 잡열에서 열을 공급받아서 타고 넘어가게 되면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구름 생기지 않으면요. 여기 30도면 저기도 30도여야 돼요. 낮아질 리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H 산을 넘는 과정에서 A, B 위치할 때 기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산 정상할 때 구름이 형성돼 모두 강수로 내렸다. 강수로 내렸다라고 했어요. B에서의 이슬점은 22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슬점이 얼마라고요? 22도씨. 그럼 이거부터 찾아볼게요. 상승 응결 고도가 나옵니다. 상승 응결 고도. 30도 22도잖아. 125 기온 빼기 이슬점 하게 되면 125 곱하기 8이기 때문에 얼마? 1000m, 1km.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선 그어주시고 이 산의 높이는 적어도 1000m 이상은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요 구간을 잘 보세요. 자, 이 구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올라갈 때는요. 자, 1km니까 얘기할게요. 1km니까 기온 몇 도 떨어집니까? 10도 떨어집니다.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불포화 상태죠? 기온 10도 올라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구름이 생기지 않는 아래 구간은요. 요 동일 고도상에서 온도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고요? 떨어진 만큼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요건 달라요. 봐. 이 구름 생기면 여긴 얼마요? 올라가는 동안에 잘 보세요. 얼마씩 떨어지죠? 자, 마이너스로 쓸게요. 5도씩 떨어져요. 1km당. 1km 올라가면 5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럼 내려오는 거 잘 보세요. 요거 올라가는 거 얼마예요? 10도씩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거야. 자,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요 구름이 생긴 구간이 1km다라고 한다면 5도 떨어지고 10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 고도를 내가 알면 구름이 생성된 구름의 두께를 알게 되면 넘어갔을 때 기온이 이 정도 되겠구나. 킬로미터당. 이 구간이 1km면 5도고요. 이 구간이 2km면 10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자면 4도 차이 나니까 800m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기에 있어요. 공기 덩어리는 A에서 B로 이동했다. 자, 일단 B에서 A로 이동합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 틀렸어요. 두 번째, H를 1800m라고 했어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일단 1000m의 계산했고요. 누구로? 상승 응결 고도로. 그 다음에 구름 생긴 거 가지고 여기 30도 4도, 즉 34도 4도 차이 나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 1800m까지 올라가겠구나. 계산. 따라서 니는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공기 덩어리에, 자, 여기 A예요. A. 공기 덩어리. 여러분들은 여기서 소수점까지 아마 등장할 거예요. 근데 요거 다른 형태로 물론 가서 이거 이게 2000m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이것도 물론 답이 된다 안 된다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똑같이 이슬점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정리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슬점이요. 자, 올라가게 될 때는 마이너스 5도씨씩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킬로미터당. 이렇게 5도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2도씨씩 올라가게 돼요. 자, 불포화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이슬점의 차이는 얼마가 된다고요? 킬로미터당 3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800m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1km면 아마 19도 돼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출발할 때 이슬점이 22도야. 그럼 도착할 때 이슬점은 19도보다 높겠죠. 자, 19도라고 계산하면 15도가 나오겠죠. 지금 디귿 보기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A에서 공기 덩어리의 기온 빼기 이슬점이 15도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1km다. 구름 구간이 1km다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19도 차이 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19도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5도보다 작은 값이 차이 난다. 그래서 디귿 어떤 보기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니은 하나만 정답 되겠고 답 2번 되겠고요. 방금 얘기한 거 선생님 여기 구름 구간 생기는 거 있죠? 요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될 때 잘 풀리게끔 정리 잘 해주세요. 요런 유형의 기출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출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6평에 이번에도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9평이나 수능에서도 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빠르게 정확하게 접근할 방법을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계속 고민해 주세요. 반복해서 연습해 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니까 아시겠죠? 19번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도 자, 두 개의 해수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상황 자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이 친구도 빠르게 접근 가능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북반구 해역에서 밀도가 로1과 로2인 해수층의 동서단면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정력학 평형이 이룬다고 했고요. 해저면의 수압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저면의 수압이 일정하므로 여기엔 수압 경도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 로지 H 해서 여기 해수에 의한 수압, 이 점의 수압이에요. 여기 해수 수압을 해서 평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구해보시면 선생님 결론만 얘기하고 싶어서 자, 여기 높이 경사 0.5m, 여기 높이 100m 보이시죠? 0.5m에 해당하는 것과 100m 이 해수면의 경사가 밀도 차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로2 빼기 로1 기억을 하되 한 번은 유도해보고 해주세요. 간단합니다. 로지 H 여기 해수에 의한 로지 H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로2 빼기 로1 대 로1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로1 대 로2 마이너스 로1이 얼마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100이랑 0.5잖아요. 200대 1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로2 얼마겠어요? 201이겠죠. 그래서 로1 대 로2가 얼마 된다? 200대 201이 됩니다. 자, 그럼 밀도가 보통 1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200 이거 양쪽에 5를 한번 곱해보세요. 5를 곱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하나, 둘, 셋, 1000. 이거 1000, 5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 풀렸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형류의 유속은 A가 B보다 크다. 지금 현재 A와 B는 수압 경도력 동일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요 위에 구간 있죠. 로1층에 해당하는 구간은 어느 지역에서나 수압 경도력이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 조건은 여기 안에 있는 친구 밀도가 로1으로 동일한 경우에. 로1으로 동일하잖아요. 밀도가 지금 현재 변하지 않는 한 안에서 뭐예요? 수압 경도로 동일하다. 즉 A와 B의 수압 경도로 동일하고 전향력 동일하고요. 유속도 동일합니다. A와 B는 동일해야 됩니다. 다르다라고 한 거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C점에 작용하는 전향 영역입니다. C는 지금 수압 경도력 0. 안 움직여요. V가 0이에요. 그러니까 전향력도 당연히 0이겠죠. 그럼 니은은 맞는 보기.
세 번째, 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로 1분의 로 2예요. 로 1분의 로 2는 1000대 1005예요. 1.00 대 1분의 그러면 1000분의 1005니까 1.005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1.002라고 했습니다. 디귿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있죠? 반드시 유도 한번 해보시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기억해 주세요. 로2 빼기 로1 대 로1이 깊이, 비율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됐고요. 마지막 문제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자료예요. 500헥토파스칼, 700헥토파스칼. 아니죠. 새롭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몇 번 접해보긴 했으나 또 이런 그림으로 접해보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500과 7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고도 변화를 남북 단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쪽 남쪽이에요. 자, 등압면상의 지점 ABC에는요 지균풍이 불고 있습니다. ABC에는 지균풍, 즉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 상태로 바람이 부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를 여기서 찾아주되 정력학 평형이며 중력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줘야 될 거는 등압면이 생기죠. 이렇게 등압면이 생겼을 때 어느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자 여기다가 각도를 어떻게 둘 거야? 세타로 줄게요. 조금 크게 그릴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일까 봐. 등압면의 경사를 어떻게? 요렇게 줄게요. 자, 이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렇게 그냥 선을 하나 그을게요. 이게 기압 경도력이에요. 사실은 직각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라는 건 작용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압 경도력을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직 방향은 자, 문제 조건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정력학 평형이라고 했으므로 G와 동일합니다.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데 각도를 잘 보니 요게 세타고 요게 세타고 이게 세타예요. 따라서 pH는요 G의 몇 배냐?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라고요? 수평으로 기압 경도력은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탄젠트 세타 기울기가 되게 됩니다. 탄젠트 세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A와 B와 C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수평으로 거리 L이에요. 수평으로 거리 L. 높이 잘 보세요. C는 50m 차이 나고요. B 50m 차이 나고요. A 100m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압 경도력이 큰가요? 라고 하면 A가 B, C보다 2배 크다. 자, 그러면 결론을 밑에다 한번 쫙 적어볼게요. 자, B와 C는 기압 경도력이 같다. 자, pH하고 B라고 적을게요. 와, pH하고 C는 기압 경도력이 같아요. 근데 누가 크죠? pHA가 크대요. 몇 배나 크다고요? 2배나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얘네들은 pH의 절반밖에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등압면의 기울기를 가지고 뭐가 나오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 적어준 거 있죠? 탄젠트 세타배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혹시 된다면, 특히 대기에서 자유자재로 된다면 요렇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 충분히 잘 접근 가능합니다. 우리 6평에서 20번 문제도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지만 요게 된다면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등압면 사이의 평균 기온은 첫 번째 기온을 얘기합니다. 여기와 여기 압력차 동일합니다. 200헥토파스칼, 200헥토파스칼로 동일한데 공기 두께가 달라요. 왜 이렇게 팽창되어 있습니까? 따뜻하니까, 기온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요 지역이 기온이 높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0도, 45도 이야기했을 때 30도 지역이 기온이 높아야 됩니다. 팽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억 맞는 복이에요. 자,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B와 C가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역학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G 탄젠트 세타 형태로 기압 경도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니은 맞는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와 B에서 풍속을 비교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A와 B에서 풍속을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 상태, 직균풍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균풍이니까 여기다 이제 2 오메가 사인 위도 곱하기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접근할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를 잡으세요. 지금 누구 비교하라 그랬죠? AB 비교하라 그랬죠? AB, B와 A가 있는데 A가 분자에 있죠. 자, A가 분자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빠를 것 같아요. 기압 경도로 크고 하니까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A는 B보다 기압 경도력이 2배나 커. 누구보다? B보다 2배나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등장하죠. 위도가 달라요. 30도, 45도예요. 사인 35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 사인 45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죠. B보다 A는 작아요. 그죠? 얼마나? 루트 2배 작습니다. 사인 값이 어떻게 작다고요? 루트 2배 작아요. 이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 속도는 몇 배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좌변 전체로는 A가 2배 크고요. 앞에 있는 2오메가 사인 값은 작다라는 거죠. 루트 2배. 따라서 V는 몇 배 된다? 2 루트 2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B 두 지역에서 비교했을 때 A는 B보다 풍속이 루트 2배 빠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맞는 복이네요. 동그라미.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거 있었죠. 18번, 19번, 20번. 요거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실제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 꼭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다음번 우리 구평에서도 시험 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번 구평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